안녕하세요. 주변의 법률 산책 주상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목 모임 총무는 항상 억울하다라는 주제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 무려 14명이나 되는 후보들이 등록했습니다. 저마다 형형색색 포스터, 현수막을 붙이고 각자 후보의 이름과 기호를 부르면서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대통령은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리여서 어떻게든 그 자리를 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권한은 없이 의무만 잔뜩 부여받는 억울한 일들도 많습니다. 동창회장, 동아리나 친목모임 총무 같은 자리가 그렇습니다. 특히 총무는 사람들로부터 생색을 낼 기회도 없으므로 더 억울합니다. 총무는 주로 회원들로부터 돈을 걷고 회계 관리 업무를 맡습니다. 어느 모임에 가든 총무를 맡을 사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드물고 별도 보수를 주거나 이익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되게 착한 사람들이 총무를 맡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각오와 정신으로 총무를 맡습니다. 그러고 아무런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면 큰 부담이 없지만 직업을 가지고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총무를 맡게 되면 그 부담은 더 크고 억울함은 더해갑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입사해서 적정한 보수를 받고 회계 업무를 한다면 대개 회사 명의로 된 예금 계좌를 개설해서 공금과 개인 자금을 철저히 분리해서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그러나 친목 모임의 총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 자기 예금 계좌에 공금을 함께 보관하고 대충 관리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 별도 법인격이 인정되는 회사는 예금 계좌를 개설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10명 내외의 소규모 친목 단체는 법인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총무나 회장의 고충을 이해해주는 회원들로 구성된 모임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임의 총무는 예금 계좌에 공금을 섞어서 관리하고 자금관리 내역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억울한 총무는 자신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주에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고 있다가 공금을 함께 보관하고 있던 예금 계좌에서 증권 투자를 하기도 하고 개인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총무를 맡은 기간이 길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총무를 맡기 싫어해서 억지로 떠맡고 있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하다가 회원 중 일부가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확인된 판례 범위상 타인의 재물을 예금 계좌에 입금해서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 횡령죄 주체가 되고 자신의 예금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면 그때 불법 영등교사가 돼서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권한은 없으면서 의무만 잔뜩 부담하는 친목 모임 총무는 맞지 않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또는 봉사 정신으로 총무를 맡았다가 형사 책임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에서 무죄 판결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건물에서 사는 사람들로부터 공금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 소유자들은 건물 임대를 해본 경험이 없고 어쩌다가 함께 건물을 소유하게 되어서 건물 임대를 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맡게 되었는데 위 관리 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도 거의 없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위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건물 소유자들은 집을 비우고 어딘가 떠나 있을 때도 많고 피고인은 건물 관리 업무에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예금 계좌에 공금을 함께 섞어서 관리해왔고 관리 업무를 10년 이상 맡아서 수행했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관리 업무를 해왔지만 건물 자체가 미등기 상태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어서 임대 수익도 별로 없고 건물 관리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물 소유자 중 한 사람이 건물 수익 배분 요청을 했습니다. 회계 장부를 꼼꼼히 정리해서 보내주었는데 건물 소유자는 수익이 너무 적다고 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것 아니냐고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금을 자기 명의 예금 계좌 4개에 나눠서 보관하고 있었고 장부에 금원을 정확히 기재하고 영수증이나 자금이체 내역이 있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범위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공금으로 예금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을 자신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즉시 횡령죄가 성립하고
나중에 위 금원을 발언하더라도 회원제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다른 대법원 판례 법리에 의하면 개인 자금과 공금이 한 계좌에 함께 섞여서 보관되어 있을 때는 위 계좌에서 일부 금전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어도 예금 계좌 잔액이 공금 총 금액보다 많이 남아있다면 이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바 있습니다. 저는 위 판례 법리에 주목해서 공금이 보관되어 있던 예금 계좌에 남은 돈이 공금 총액 이상이라는 점을 소명하고 검사가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계좌 이체하거나 사용한 금원이 공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촉구하는 형태로 변론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계좌 이체하거나 사용할 당시 예금 계좌 잔액이 공금 총액보다 부족하다는 점을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숱하게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는 합니다. 어쩌다가 친목 모임 총무를 맡게 돼서 고역스러운 일을 하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회계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더 억울합니다. 어떤 모임이든 총무를 맡지 않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무상으로 봉사해서 환영받을 것으로 기대해서 괜히 총무를 맡았다가 형사처벌도 받고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아무도 총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도 봉사 정신으로 맡았다가 나중에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총무를 맡고 형사처벌까지 당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주상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